내용의 주제는 주제 35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조선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나고 이제 근대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개화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시대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대는 조선시대에서 조금 넘어가서 나라가 새로운,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물물도 받아들이면서 조금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빠입니다. 자, 그런데 고종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어리니까. 자, 그래서 그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시대였죠? 세도 정치였죠. 그러니까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아주 안 좋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이러한 세도 정치, 세도 가문, 일부의 소수 가문이 모든 힘을 꽉 쥐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첫 번째, 세도 정치 가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요. 능력에 따른 인재를 선발했어요. 즉, 세도 정치라고 소수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세도 가문의 세도 정치의 힘이 약해질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포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쌤이 얘기했었죠.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세금 제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호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대에 관련된 군포, 옷감을 세금으로 내야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세금을 집집마다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양반, 너네들 그동안 군포 세금 안 냈더라? 너네도 이제 세금 내. 너네도 이제 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있지, 군포 이거 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일반 백성들과 하는 것처럼 양반들에게도 똑같이 군대에 관련된 세금을 내게 한 제도, 이것이 바로 호포제입니다. 양반들이 싫어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창제를 만듭니다. 자, 사창제라고 하는 것도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환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자, 환곡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안 좋은 쌀 빌려줘 놓고 많은 돈을 걷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자를 이만큼 해서 사채처럼 받아가는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하는 것은 마을 내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해서 어떤 관리들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우리끼리 친하죠. 그래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 이 사창제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곡식을 사람들한테 풀어주고 가을에 내가 빌린 만큼의 곡식을 갚게 합니다. 선생님 이게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게 뭐냐면 국가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을은 우리가 조금 더 친하잖아요. 함께하고 유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금 빌려줘 놓고 많이 갚도록 하는 이러한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자, 그리고 또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 학교를 왜 없애요? 왜 없애냐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긴 한데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요. 서원은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가서 제사 지내면 조금 웃기죠. 자, 그런데 서원은 제사를 지내요. 누구 제사를 지내냐면 자기 조상이나 아니면 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학자의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원은요 나라한테 받은 혜택이 진짜 많았어요. 땅도 받고 심지어 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세금을 안 내는 땅이 늘어나고 혜택을 받는 학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자, 그렇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필요 없는 서원들은 싹 다 없앱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서원을 딱 47곳만 남기고 다 없애요. 이렇게 서원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있던 이 서원까지도 싹 다 정리해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비교적 좋은 평판을 얻던 흥선대원군이 그런데 백성들의 미움을 사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복궁 중건이 문제가 됩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죠? 왕이 지내는 궁궐이죠. 자, 그런데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경복궁이 불타고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이 거처하는 곳을 제대로 다시 짓자라고 해서 경복궁 중건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날까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이 사람은 어디서 나요? 농민들을 데리고 왔겠죠. 평민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여기 가서 공사를 지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 공사가 중간에 거의 다 되다가 한번 불타서 이렇게 엎어지는데 또 해요.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돈을 막 당백전이라는 돈을 막 많이 만들어내요. 돈을 많이 만들어내요. 선생님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똑같이 10,000원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10,000원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에 과자를 사러 갔는데 이 슈퍼 아줌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10,000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과자값을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왜? 너희에게 다 10,000원이 생긴 걸 알았으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억지로 돈을 많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물건의 가격이.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안 좋은 나쁜 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강제로 기부금을 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원납전입니다. 원납전의 원래 뜻은요, 내가 원해서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강제로 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양반의 미움도 샀지만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미움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런 개혁 정치나 어떤 이런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아주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양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땡땡선, 땡땡선 이렇게 많이 볼 건데요. 이 선은 배라는 의미예요. 배. 자, 그런데 이양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는 이상한 모양의 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이에 서양에서는요. 엄청나게 나라가 발달해서 막 대포도 엄청나게 나라가 발달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서양에서 이제 우리 아시아 국가와 교류하고 싶어서 슬슬 엄청나게 커다란 모양의 배를 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어마무시한 배를 이끌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랑 교역하자. 우리랑 물물 교환하자. 우리랑 이것저것 사고 팔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랑 굉장히 외모도 다르고 와, 어마무시하고 이상한 배를 끌고 와가지고 교류하자고 합니다. 쉽게 교류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사실 외국에 가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외국어로만 써있는 외국 과자를 먹으려고만 해도 이게 맛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갑자기 생판 모르고 우리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물물 교환을 하자네? 우리랑 물건을 교환하자네? 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마치 우리 지금 외계인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어떤 교류를 하자고 한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외국과 서양과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병인양요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양요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양요는요, 양은 서양 애들이 일으킨 요란스러운 소란이에요. 즉, 서양 애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근데 언제? 병인년에. 우리 맨날 무슨 년 배웠죠? 임술년, 임진년, 뭐 이렇게 연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인연도에 서양 애들이 와서 정말 안 좋은 일을 일으켰다. 이 병인년이 언제냐? 1866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인양요가 발생합니다. 이 병인양요는 누가 우리를 괴롭힌 거냐?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프랑스가 왜 쳐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왜? 자, 이때 사실 흥선대원군은 우리나라에 이상한 모양의 배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랑 교역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런데 특히 흥선대원군이 약간 견제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의 사이가 심상치 않고 러시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 프랑스인 신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신부, 천주교를 이제 알려주러 온 선교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인 선교사를 이용해서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조금 견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관련돼서 온 것이지 정치와는 어떤 연관되지 않아요. 그거는 전해줄 수 없어요. 우리 나라 왕에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전파하는 거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신부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안 프랑스가 군대들을 이끌고 조선을 침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병인년에 발생했던 병인양요입니다. 네, 알겠죠? 그럼 병인양요는 포인트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왜 프랑스 신부의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신미양요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요, 또 서양이 쳐들어왔네요. 자, 근데 신미년이니까 신미년은 언제냐? 1871년입니다. 1871년에 이건 누가 쳐들어온 거냐? 바로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미국이 도대체 왜 쳐들어왔냐를 또 알아야겠죠. 도대체 왜? 바로 제네럴 셔먼호 사건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제네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네럴 셔먼호에 타 있던 사람들이 이 배를 이끌고 갑자기 우리나라 한 대동강쯤에 오더니 우리나라랑 교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역 안 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대동강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도 계속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제네럴 셔먼호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자, 근데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한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에 간다고 떠났던 배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싸움이 발생했고 그때 싸움의 결과 이 제네럴 셔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죠. 그래서 너네 왜 우리나라한테 왜 그랬어? 하고 쳐들어온 사건,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이게 미스터 션샤인의 1, 2화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활약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연 장군입니다. 그래서 어제연 장군이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어제연 장군이 여기서 활약했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 이 두 번의 양요를 거치게 되면서 이 서양한테 굉장히 안 좋은 세력들이 안 좋은 감정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까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 나는 이들이랑 통상수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랑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고 팔고 친하게 지내는 거 있잖아. 이거 거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랑 통해서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친하게 지내는 거 거부할 거야 라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보여주던 비석을 세워버리는데요.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입니다. 나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어. 나는 서양과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어 라는 비석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병인양요와 신민양요 두 가지를 거치면서 절대로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당시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과 그리고 왜 이제 이 다른 서양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지 이유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